인도 목장에서 수천 마리 물소가 표범에게 학살당했는데 한국 진돗개 한 마리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는 믿기 힘든 사연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루나브 싱입니다. 저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 3대째 물소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기에 한국의 놀라운 개 한 마리가 어떻게 저희 가족과 목장을 구해주었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2019년 가을, 저는 정말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저희 목장에서 3개월 동안 무려 200마리가 넘는 물소를 잃었거든요. 밤마다 나타나는 표범 무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 정도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표범들이 무리를 지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암컷들은 더욱 공격적이었어요. 밤이 되면 목장 전체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봤습니다. 지역에서 유명한 사냥꾼들을 불러봤지만 표범들이 너무 영리해서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울타리도 설치해봤고 밤새 켜놓는 조명시설도 만들어봤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어요. 목장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고 저희 가족들도 무서워서 도시로 피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에는 아무도 목장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어요. 3대째 이어온 목장이 망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델리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공항에서 우연히 한국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윤재혁이라는 분이었는데 농업기계 수출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라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제 사정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윤재혁 씨가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더니 정말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에는 진돗개라는 정말 용맹한 개가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진돗개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천년 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귀한 개라고 하시더군요. 옛날부터 호랑이나 곰 같은 맹수와도 맞서 싸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자신이 키우는 호랑이라는 진돗개가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 개가 정말 특별한 것 같았어요. 저는 절박한 마음에 정말로 그 개를 인도로 데려올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윤재혁 씨는 처음에는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 설명하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진 후 저는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개들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한국에서 키워져 온 토종개인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고 용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진도라는 섬에서 나고 자란 개들이라서 야생 환경에 강하다고 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천년 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개를 제 목장을 위해 인도까지 데려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거든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윤재혁 씨의 연락을 기다리기를 며칠, 드디어 윤재혁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로 진돗개를 인도로 데려오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는 외국인의 사정을 들어주는 것도 놀라운데 자신의 소중한 개까지 멀리 인도로 보내겠다고 하다니요. 윤재혁 씨는 호랑이라는 이름의 진돗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벌써 5살 된 수컷이었습니다. 진도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윤재혁 씨 가족과 함께 살았다고 했어요. 산골 마을에서 자라서 야생동물들과 마주치는 일도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호랑이를 데려오기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인도로 개를 데려오려면 검역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어요. 각종 예방접종과 건강검사는 물론이고 양국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세심함에 놀랐습니다.
윤재혁 씨는 호랑이가 인도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하셨어요. 수의사와 상담해서 인도의 더운 날씨와 습도에 대비한 건강관리 방법도 알아보셨습니다. 2주 후 드디어 호랑이가 델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윤재혁 씨와 함께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화물칸에서 나온 호랑이를 처음 본 순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당당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범상치 않았어요. 호랑이는 흰색과 연한 갈색이 섞인 털색이었는데 꼬리가 등 위로 말려 올라가 있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긴 비행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윤재혁 씨는 호랑이를 진정시키며 저에게 주의사항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을 정하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인정한 사람에게는 충성을 다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호랑이와 친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목장까지 가는 6시간 동안 호랑이는 차 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때때로 창밖을 바라보며 인도의 풍경을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개가 우리 목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귀를 쫑긋 세우며 소리를 듣는 모습이 정말 영리해 보였어요. 목장 직원들도 처음 보는 한국개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어요. 이런 작은 개가 과연 표범들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했거든요.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윤재혁 씨는 호랑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자고 하셨습니다. 첫날 밤은 집안에서 재우기로 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계속 밖을 향해 귀를 기울이며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온 이 개가 정말로 도움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윤재혁 씨의 선의는 고마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무모한 시도 같았어요.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호랑이의 우렁찬 짖음소리가 목장 전체를 깨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윤재혁 씨도 급히 따라 나왔고 목장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호랑이는 목장 동쪽 울타리 쪽을 향해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정말로 표범 3마리가 울타리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미 울타리를 넘어와서 물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텐데 이상하게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겁도 없이 표범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윤재혁 씨를 붙잡았습니다. 표범들이 호랑이를 해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윤재혁 씨는 오히려 침착하게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가 표범들에게 다가가자 표범들이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호랑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치켜 세우고 목에 털을 곤두세운 채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5분 정도 대치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호랑이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짖으며 자신의 영역임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표범들은 점점 뒤로 물러나더니 결국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개 한 마리가 표범 3마리를 물러나게 한 것입니다. 목장 직원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광경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재혁 씨는 호랑이의 행동을 설명해 주셨어요. 진돗개는 원래 영역의식이 강한 개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영역이 정해지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호랑이는 이미 이곳을 자신의 영역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반신반의했습니다. 오늘 밤은 운이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표범들이 배가 부른 상태였거나 아니면 새로운 냄새 때문에 당황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호랑이는 목장을 정말 꼼꼼히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순찰을 도는 것 같았어요. 특히 표범들이 자주 나타나던 동쪽과 북쪽 울타리 쪽을 중점적으로 지켰습니다. 신기한 것은 물소들도 호랑이를 금방 받아들였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것 같았는데 이틀 정도 지나니까 호랑이가 근처에 있으면 오히려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든든한 경비견이 생긴 것처럼 말이에요. 호랑이는 윤재혁 씨에게는 완전히 순종적이었지만 저에게도 점점 친근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밥을 줄 때나 목장 일을 할 때 옆에 와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정말 영리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온 이후로 표범들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혹시 정말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호랑이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이번에는 정말 큰 무리였습니다. 표범 7마리가 목장 주변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그 중에 새끼를 데리고 온 암컷 표범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 표범은 평소보다 훨씬 공격적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목장 직원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큰 무리는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몇몇 직원들은 총을 가져오자고 했지만 윤재혁 씨가 일단 호랑이를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호랑이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자세로 표범 무리를 향해 나아갔어요. 7마리나 되는 표범들 앞에서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정말 용감한 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분 동안 긴장된 대치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표범들은 호랑이 주변을 빙빙 돌면서 기회를 노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수컷 표범을 향해 달려가기도 했어요. 놀라운 것은 호랑이의 기세에 눌린 표범들이 점점 주춤거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새끼를 데리고 온 암컷 표범이 먼저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새끼의 안전이 걱정됐나 봅니다. 결국 표범 무리는 하나둘 숲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큰 수컷 표범도 호랑이의 위협적인 짖음에 결국 포기하고 떠났어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재혁 씨는 호랑이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한국의 진돗개는 몸집은 작지만 정신력이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는 기질이 있어서 자신보다 큰 동물도 물러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호랑이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라 정말 든든한 동료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키워져 온 진돗개의 DNA에는 이런 용맹함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장 직원들도 호랑이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개라고 우습게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호랑이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표범들이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지만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특히 더 큰 무리가 온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어요. 그 후 한 달 동안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표범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호랑이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순찰을 돌면서 목장을 지켰고 물소들도 안심하고 풀을 뜯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호랑이와 정말 친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호랑이를 찾았고 목장 일을 할 때도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얼마나 영리하고 충성스러운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윤재혁 씨도 호랑이가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셨습니다. 인도의 더운 날씨에도 잘 견디고 있었고 현지 음식도 잘 먹었어요. 특히 인도 사람들이 주는 음식까지 가리지 않고 먹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한 달 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호랑이가 평소와 다른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뭔가 평소보다 더 긴급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가봤어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처를 입은 큰 수컷 표범 한 마리가 목장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으로 보아 어디선가 싸움을 한 것 같았습니다. 상처 입은 동물은 더욱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표범은 평소보다 훨씬 공격적이었어요. 굶주린 것 같았고 절망적인 상태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의 표범은 무엇이든 공격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호랑이에게도 정말 위험한 상대였습니다. 목장 직원들은 이번에는 정말로 총을 가져왔어요. 호랑이가 다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윤재혁 씨는 여전히 호랑이를 믿자고 하셨습니다. 진돗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호랑이는 이번에도 용감하게 표범에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표범은 정말로 위험했어요. 호랑이를 향해 발톱을 휘두르며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표범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계속해서 지저대며 위협했어요. 마치 상처 입은 표범을 치료해 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표범도 점점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의 끈질긴 위협에 지쳤는지 아니면 호랑이의 의도를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격성이 누그러졌어요. 결국 표범은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호랑이는 단순히 표범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동물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가진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었어요. 윤재혁 씨는 이것이 진돗개의 특성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해서 행동한다고 하셨어요. 적과 동료를 구분할 줄 알고 필요 이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호랑이의 소문이 주변 마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개 한 마리가 표범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러 왔습니다. 인근 목장주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호랑이를 구경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호랑이의 당당한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개가 정말로 표범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나 봐요. 지역 신문사에서도 기자가 나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 목장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었거든요. 가장 놀란 사람은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소장 프라카시였습니다. 30년 동안 야생동물을 연구해온 베테랑이었는데 개 한 마리가 표범 무리를 제압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했어요. 프라카시 소장은 호랑이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며칠 동안 저희 목장에 머물렀습니다. 호랑이가 어떻게 표범들을 대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영역을 지키는지 자세히 연구했어요. 그 결과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단순히 힘으로 표범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영리한 전략을 사용해서 표범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프라카시 소장은 한국의 진돗개가 정말 특별한 개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개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야생동물과의 대치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윤재혁 씨는 이것이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키워져 온 진돗개의 DNA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옛날부터 호랑이나 곰, 멧돼지 같은 맹수들과 맞서 싸워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개를 키워온 민족이라면 분명히 다른 면에서도 뛰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윤재혁 씨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목장 직원들도 호랑이와 윤재혁 씨를 통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이렇게 훌륭하다면 한국 사람들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호랑이는 이제 저희 목장의 완전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랑이를 사랑했고 호랑이도 목장 사람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온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호랑이에게 진짜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호랑이가 평소와 완전히 다른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뭔가 매우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가서 상황을 확인해 봤어요. 이번에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수컷 표범이었습니다. 다리 한쪽에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고 굶주린 상태로 보였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몰린 표범은 정말로 위험했습니다. 그 표범은 평소 표범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호랑이를 보고도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으르렁거리며 호랑이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목장 직원들은 모두 총을 들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호랑이가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윤재혁 씨는 여전히 호랑이를 믿어보자고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호랑이의 능력을 믿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호랑이도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고 표범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며 대치했어요. 무작정 달려들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넘게 긴장된 대치가 계속되었어요. 표범은 계속해서 호랑이를 공격하려고 했고 호랑이는 그때마다 능숙하게 피하면서 반격했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점점 표범을 압박해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표범이 지쳐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큰 소리로 짖으며 위협했습니다. 상처 입고 굶주린 표범도 결국 호랑이의 끈질긴 압박에 지쳤나 봅니다. 점점 공격성이 줄어들더니 결국 포기하고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표범을 지켜봤습니다. 표범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호랑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혹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책임감이 강한 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의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호랑이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단순히 용맹한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목장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윤재혁 씨는 호랑이의 모습을 보며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가진 특별함이 이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과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마음이 진돗개의 진짜 가치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목장 직원들도 그날 밤 이후로 호랑이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개가 아니라 진정한 동료이자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호랑이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저 역시 그날 밤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가진 것은 단순한 용맹함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이 모두 합쳐진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 표범들은 완전히 우리 목장 근처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호랑이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협이 되었나 봅니다. 드디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목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물소 피해는 완전히 사라졌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어요. 호랑이 덕분에 저희 가족은 다시 목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표범들이 목장 주변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었어요. 간혹 멀리서 목격되기는 하지만 절대로 목장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호랑이는 이제 완전히 저희 목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순찰을 돌고 물소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심지어 물소들이 호랑이를 따라다니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목장 경영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물소 피해가 없어지니까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밤에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윤재혁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셨지만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호랑이의 안부를 물어보시고 목장 상황도 궁금해하십니다. 정말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랑이를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알 수 있었어요. 진돗개가 가진 특성이 바로 한국 민족의 특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목장주들도 저희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진돗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진돗개는 한국에서도 천년 기념물로 보호받는 귀한 개라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는 저희 이야기를 연재기사로 실어주고 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인도에서 일으킨 기적 같은 이야기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요.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소장 프라카시도 정기적으로 저희 목장을 방문해서 호랑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쓰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사례라고 했어요. 호랑이는 이제 저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호랑이를 찾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호랑이가 안전한지 확인해요. 한국에서 온 이 특별한 친구 덕분에 저희 목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호랑이는 매일 성실하게 목장을 지키고 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가진 충성심과 용맹함,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동 스팟이 사연 소개해드린 한국 진돗개가 인도 목장의 표범떼를 물리친 감동 스토리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